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경필 교수입니다. 자, 저희가 지금 외부 피레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자, 지금 2개 강의 올라갔고, 이제 3번째 강의. 자, 2번째는 이제 우리가 수레부 시스템에 관련된 내용들 좀 해봤고, 자, 이번에는 인하도선 시스템하고 접지극 시스템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하면은 뭐 피레 쪽은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기술사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고, 기사나 산업계 수준에서는 제가 방금 다뤘던, 영상에서 다뤘던 내용 정도만 잘 보면 필기나 실기나 충분히 커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뭐 이제 올해 사실 시험은 다 끝났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기사는 3회차에서 이미 끝나버리니까, 자, 내년을 또 준비하시는 분들은 올 겨울, 가을 잘 보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내년 3월에 첫 시험에 무조건 합격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기초가 튼튼해야, 제가 항상 뭐라 합니까? 기본기가 잘 돼야 실기도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기본기가 뭐다? 필기라는 거지, 필기. 물론 이제 제가 작년부터 이제 이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동영상 강의를 올리고 있고,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정말 외우지 않고 좀이라도 이해를 하면서 공부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강의를 많이 올립니다. 물론 제가 뭐 전기 박사 아닙니다. 저도 사람이라 모르는 부분이 있겠죠. 그럼 저도 공부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알아먹기 쉽게 설명해 줄까 고민 많이 해요. 보시는 여러분들은 막 그냥 이렇게 제가 수업하니까 보고 이런가 보다 생각하지만, 저 정말 고민 많이 합니다. 잘 때도 고민, 밥 먹을 때도 고민, 어떻게 강의를 해줄까,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합니다만, 중요한 거는 본인들이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거야, 본인들이. 자, 내가 열심히 하냐 안 하냐, 누가 제일 잘한다 그랬어요? 본인. 저도 제가 열심히 한지 안 한지 제가 제일 잘 알아요. 겉에서 보기에는 열심히 한 것 같지만 또 그러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내년 시험까지 한 4개월 남았는데 지금부터 딱 준비해서 달리셔야 돼. 그러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저도 요즘 전혀 못 쉽니다. 아예. 토요일, 일요일이고, 자, 집에서 이혼하자 그래요. 절대 못 하죠. 자, 밥은 얻어먹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다 남자, 여자 역할이 있듯이, 자,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 사회에서 본인들의 역할이 또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자, 화이팅 하시고. 오늘은 그 인하도선 시스템을 이야기하는데, 뭐 시험에 나올 만한 건 별로 없어요. 한 3가지 정도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교재 그 65페이지 위에 박스 밑에 보면은 중간에가 인하도선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번 보니까 수레부 시스템과 접지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뭐한다? 연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자, 그림을 미리 그려놨는데 잘 그렸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이 가운데 흰색 부분은, 자, 건축물이 되겠죠. 그러면 건축물의 옥상에다가 이거 노란색 보입니까? 자, 뇌를 받는 여기가 뭐예요? 수레부지, 수레부. 자, 그럼 여기 이제 낙뢰가 치게 되면은 자, 비지로 흘려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요 맨 끝에 보면은, 자, 뭐를 묻어놨어요? 접지극을 묻었는데 얘가 접지극 시스템이죠. 그럼 요 위쪽에 지금 수레부하고 요 밑에 있는 접지극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연결을 하려면 지금 이 파란색이 결론은 뭐다? 자, 인하도선 시스템이다. 자, 그럼 우리가 아까 이 수레부 시스템은 지난 강의에서 수레부 시스템의 선정, 형식, 돌침, 수평도체, 메시도체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이 수레부를 어디다가 배치할 건지 배치 방법, 보호각법, 회전구체법, 메시법, 그 정도는 가다가 이렇게 좀 잡으시란 이야기야. 그 다음에 이제 요 인하도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방금 그런 이야기죠. 이 노란색의 수레부 시스템과 밑에 있는 뭐를, 접지극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뭐한다? 연결하는 부분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 빨간색으로 그려놓은 이 부분 있죠. 우리 건축물 바닥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 놓은 것인데, 이건 이제 이따 뒤에서 이야기합니다만, 이거를 B형 접지극이라고 표현해요. B형 접지극. B형 접지극. 우리 보통 피레 시스템에서는 A형 접지극, B형 접지극 이렇게 나눕니다만, 자, 건축물 주변에 삥 둘러놨죠. 환상 접지극. 그래서 인하도선을 연결을 시켜가지고, 자, 바로 접촉을 묻는 이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1번에서 밑에 보면은 뭐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그래 좀 알고 갑시다.
여기 그림 봐보면은 인하도선을 하나만 설치했나요? 여러 가닥 설치했나요? 물론 제가 생략을 몇 개 했습니다만 여러 개 설치했죠. 직렬이에요, 병렬이에요? 나란하게 좀 병렬로 설치했다. 그래서 일본 밑에 보면은 자, 복수의 인하도선을 뭘로 구성해라? 병렬로 구성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병렬로 구성하냐? 뭐 이런 그림들은 뭐 인터넷에도 많이 돌아다닙니다. 뭐 내용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누가 쳤다? 자, 낙뢰가 치게 되면은 여기에 자, 뇌전류가 흘러, 뇌전류. 그럼 제가 아까 여러분한테 이렇게 하겠죠? 낙뢰, 직경뇌 이야기 들어봤고, 인근의 다른 접촉으로 들어가는 게 간접뇌. 그 다음에 인하도선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주변에 강한 뭐예요? 자기장이 생긴다, 이제 자기장이. 그래서 전자기 유도에 또 위험을 또는 피해를 받게 된다. 이렇게 배웠다는 얘기지.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 내부에 자, 전기라든지 전자, 기기들이 있을 거 아닌가요? 자, 그럼 여기에 누가 흘렀어요? 전류가 흐르면 이 주변에 뭐 생긴다? 강한 자기장이 생긴다는 얘기. 강한 자기장이. 자, 이 방향으로. 그러면은 이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서 전자기 유도 장애가 생긴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주변에 생기는 자기장, 자속을 어째줘야 돼요? 없애줘야지. 상쇄를 시켜줘야 되죠. 그럼 중요한 건 여기다가 병렬로 뭐를 또 설치하면? 인하도선을 설치해주면은 자, 여기에도 누가 흐릅니까? 자, 전류 흐르죠? 자,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전류 흐르고 있어. 그럼 이 나머지 손가락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으로 자, 뭐가 생겨요? 자속이 또 생긴다. 좀 그런 이야기지. 이해됐죠? 그러면은 하나만 있을 때는 이 자기장을 어떻게 상쇄시킬 수가 없지만 인근에다가 병렬로 뭐를 설치해 놓으면 인하도선 하나 더 설치해 놓으면 자, 이 가운데 부분 봐봐요. 이 자속의 방향과 이 자속의 방향이 서로 어째요? 반대 방향이야, 반대 방향. 상쇄되죠, 상쇄. 그럼 상쇄되게 되면은 건물 내부에서는 자, 우리 전자기 장애에 영향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가 아니라 병렬로 여러 개를 설치를 해라. 이해되셨죠? 그러면 뒤에 가서는 이제 어떤 내용이 또 나오냐? 이 인하도선하고 이 인하도선의 간격이 나와요, 간격이. 여러분들, 아까 제가 등급이 1, 2, 3, 4등급이라고 했죠? 그러면 등급에 따라 인하도선 간격이, 등급이 1등급일수록, 높을수록, 자, 간격이 좁아야 될까요? 넓어야 될까요? 생각을 좀만 해보면 되지. 여기가 중요한 시설물이야. 중요한 기기들이 있다. 근데 이 간격하고 이 간격이 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좌석하고 여기 좌석이 서로 상쇄를 해줘야 되는데 거리가 멀어버리면은 상쇄가 안 된다는 이야기지. 그럼 반드시 상쇄되게 하려면은 이 두 개 사이의 간격을 어찌해야 된다? 좁아야 된다. 지금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따 외울 때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배울 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회전구체 반경도 1등급으로 올라갈수록 반지름이 적었죠. 메시 간격도 1등급으로 갈수록 메시 간격이 좁았죠. 그럼 얘네들도 인하도선 간격도 어찌해야 돼? 1등급으로 갈수록 간격이 더 좁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항상 문제를 읽어보라. 지금 그런 이야기네. 자, 대충 내용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책에 뭐라고 있어요? 도선의 경로 길이가 최소가 되도록 시설해라. 이 길이가 왜 최소가 되게 해야 돼요? 낙뢰는 수십 킬로암페어야. 최대한 빨리 대지를 어째야 돼요? 빼줘야 되니까 아주 짧게 최단거리로 좀 그런 이야기네. 그 다음에 참고로 여러분들 거기 봐보면은 인하도선 시스템의 재료는 아래 표에 따른다 그래서 기출문제 나올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가 재료가 주로 뭐예요? 인하도선 재료는 구리라든지 주석도구만 구리, 그 다음에 형상이 테이프 단선, 원형 단선, 연선 이렇게 나옵니다만 최소 단면적은 다 몇이라고 되어 있어요? 50 스퀘어 이상이야, 이상. 오케이? 그래서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앞으로 인하도선의 자, 재료에 따른 최소 단면적 물어보면 답을 딱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몇 스퀘어다? 50 스퀘어 이상. 자, 몇 스퀘어다? 50 스퀘어 이상이다. 물론 KC 그 규정을 봐보면은 그거 말고도 사실 많아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인하도선이 됐든 접지구이 됐든 다 재료가 뭡니까? 구리잖아, 구리. 그러니까 최소한 구리가 몇 스퀘어다? 50 스퀘어 이상. 이 정도는 기억을 해보시라는 이야기야.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앞 시간에 접지에 대해서 배운 적 있죠, 접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접지 보면은 주로 어쨌어요? 구리 최소 단면적 6스퀘어. 알루미늄 16. 철이 어째, 철이 50이야. 근데 여기는 구리인데도 얼마예요? 50이야. 왜? 뇌전류잖아요. 수십 킬로암페어 전류, 어마어마한 전류. 그러니까 그 전류가 흐를 수 있는
흐를 때 또 지가 버텨야 되니까 또 큰 전류를 흘려 보내려면 그만큼 단면적이 어째야 된다. 커야 되니까 다른 생각하지 말고 인하도선은 무조건 몇 스퀘어다. 50 스퀘어 이상 이렇게 보셔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66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66페이지. 자, 등급에 따른 자, 인하도선 사이에 자, 최대 간격이 나왔어요. 자, 사이의 간격이다. 이것도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이런 데한테 꼭 알아야 될 게 뭔 말하겠죠? 회전구체 반지름, 그 다음에 메쉬 간격, 그 다음에 인하도선의 간격. 이 세 개는 반드시 외우세요. 근데 간격을 봐보면 여기도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10, 15, 20. 단위는 메타입니다, 메타. 이해됐죠? 그러면 건축물의 자, 등급이 1등급이다. 자, 인하도선은 몇 메타? 10m야, 10m. 너무 떨어져 버리면 아까 자기장이죠, 자기장. 상쇄시켜, 못 시켜? 못 시키니까 가깝게 10m. 자, 그러면은 숫자대로 10, 10, 15, 20을 외우도록 하되 몇 등급으로 올라갈수록 1등급으로 올라갈수록 자, 어째요? 간격이 더 좁죠? 더 좁게 만들어야 된다. 왜 좁게 해야 되는지는 이제 대략 아셨을 거라 봐집니다. 자, 요즘 날씨가 좀 춥죠, 갑자기. 땀이 나네요, 지금. 땀이. 아까 첫 강의 찍을 때부터 지금 계속 땀이 나는데, 맛이 같다는 이야기겠죠. 자, 그래서 빨리 몸보신하고 여러분들하고 더 가깝게. 그 다음에 이제 그 66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은 표는 일단 기억을 하셔야 돼. 10, 10, 15, 20 이렇게 외우도록 한번 해보시고, 그 표 밑에 보면은 또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이 한 가지가 또 있어요. 3번에 뭐라고 했냐. 수뇌부 시스템과 접지역 시스템 사이에 정기적인 연속성이 뭐한다. 형성되도록 시설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수뇌부 시스템하고 접지역 시스템 사이에 정기적인 연속성이 형성되도록 시설. 이 말은 당연한 거죠. 여기가 수뇌부야, 여기가. 여기가 접지역 시스템이고. 그러면 얘하고 얘는 정기적으로 연결이 돼줘야죠, 연결이.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은, 자, 두 번째 거를 그냥 볼게요. 두 번째 거.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에 철근이라고 되어 있어요. 철근. 자, 그러면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철근을 자연적 구성부재의 뭘로? 인하도선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전체 길이의 전기 저항값은 얼마 이하가 돼야 된다. 0.25 이하가 돼야 된다. 거기다가 별표를 치고 계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여기다가 인하도선을 설치를 해 놓은 거고, 여러분들, 우리 저 건물 지을 때, 자, 여기 건축물에 철근, 철골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얘가 철근이야, 철근. 자, 그럼 우리는 아까 인하도선을 구리 같은 거 쓴다고 했는데, 자, 인하도선을 구리를 쓰지 않고 인하도선 대용으로 이 건축물에 뭐를? 철근을 쓸다. 그럼 철근을 쓰게 되면은 수뇌부하고 지금 접촉 사이에 정기적인 연속성이 있어줘야 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류의 경로가 만들어져 있다는 이야기 아니야. 그럼 결과적으로 이 철근의 저항값이 커버리면 어떻게 되죠? 뇌에 쳤어요. 뇌전류 흐를 수가 없지. 저항이 커버리면. 그럼 이 저항이 어느 정도 이하면 정기적인 연속성이 있다라고 봐주겠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건축물에 자, 철근이나 철골을 인하도선을 쓸 때, 자, 이 저항값 있나요? 이 저항값. 자, 아까 교재에 반드시 얼마 이하가 돼야 된다. 0.25 이하가 돼야 된다. 반드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능장은 벌써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기사도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앞으로 건축물에 철근, 이해되셨나요? 인하도선 대용으로 쓸 때는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연속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자, 저항이 커버리면은 어째요? 흐를 수가 없으니까 이 저항값이 얼마 이하면 0.25 이하가 되게 되면 정기적인 연속성이 자, 있다라고 어쩐다? 자, 인정을 하겠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전체 길이의 전기전 값은 얼마다? 0.25 이하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뭐 할 만한 건 없는데 그 밑에 4번에 보면은 인하도선으로 사용하는 자연적 구성부재 맨 밑에 봐보세요. 인하도선을 그 접속하는 방법들의 종류가 좀 나오죠.
혹시 모르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 그럼 인하도선의 접속은 첫 번째가 용접이라고 돼 있어요. 용접. 자, 두 번째가 압착. 세 번째가 봉합. 네 번째가 나사 조임. 다섯 번째가 볼트 조임. 이렇게 돼 있죠. 5가지 정도는 좀 기억을 한번 해보시라. 그래서 인하도선 접속은 자, 용접, 압착, 봉합, 나사 조임이라든지 볼트 조임 5가지 방법에 의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참고로 일단 준비하고 계시고, 뭐 이 정도 보면은 뭐 인하도선 시스템은 뭐 시험에 나올 만한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거 중요한 게 뭐라 했나요? 중요한 게 결론은 요 인하도선 사이의 간격을 좀 알고 계시란 말이야. 10, 15, 20m. 이해됐죠? 자, 철골 쓸 때는 몇 옴 이하로 가라? 0.2 오hm 이하로 가라. 그 다음에 이 우리 인하도선의 굵기 있죠, 굵기. 구리가 됐든 주속 도구만 구리가 됐든지 간에 50스퀘어 이상 쓴다. 그 다음에 방금 접속은 용접, 압착, 봉합, 그 다음에 나사조임, 볼트조임 몇 가지로 간다? 5가지 정도. 뭐 추려보면 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 접지극 시스템으로 갑니다. 접지극 시스템으로. 뭐 접지극 시스템에서는 제가 봤을 때 시험 나올 만한 게 딱 2가지 정도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 아래 부분에 진짜 이 접지극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저희가 뭐 이야기했나요? 수레부 이야기했고, 방금 인하도선 시스템 이야기했고, 자, 세 번째가 접지극 시스템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일단 정리를 먼저 하시고, 시험에 일단 물어볼 거는 그거. 우리 아까 여러분들 그 접지극으로 쓸 수 있는 종류들 좀 아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교재 67페이지야, 67페이지. 뇌전류를 대지로 방류하기 위한 접지극 시스템이다. 그래가지고, 거기 봐보니까 A형 접지극 또는 뭐다? B형 접지극 이렇게 돼 있죠. 앞으로 접지극은 자, A형 접지극. 자, 두 번째가 뭐 있다? 자, B형 접지극. 뭐 종류를 좀 보세요. 근데 그 A형 접지극에 뭐뭐 써졌죠? 자, 수평 또는 수직 접지극. 자, 이렇게 써져 있고, B형은 뭐라도 했나요? 자, 환상도체 접지극. 자, 기초 접지극. 조금 내용이 생소하시죠? 그래도 일단은 외우셔야 돼. 자, 수평 또는 뭐다? 수직이 A형. 뭐, 여러분들 그림을 그리자면은, 뭐, 그냥 이렇게 할게. 자, 여기가 대지야, 대지. 자, 우리 보통 접지극은 이렇게 돼 있죠? 이런 봉 형태로 된 게 있어, 봉 형태로. 이해됐나요? 또는 이렇게 판 형태로 된 거 있어요, 판. 그림이 잘 안 그려집니다만, 또 이런 판 형태로 된 게 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봉이나 판 형태로 된 것들이 뭐다? A형 접지극인데, 수직이라면은 어떻게 묶겠어요? 이렇게 길게 묶겠죠, 길게. 그래서 인하도선을 자, 2개를 이렇게 연결해서 인하도선 연결하겠지. 여러분들 왜 2개를 연결할까요? 물론 여러분들 다른 시험 보면은 여기 막 그 길이 있죠, 길이. 높이, 묻히는 뭐 깊이 뭐 이런 것도 물어봅니다만 일단 냅두고 아무튼 이런 형태. 그 다음에 수평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얘가 수직이죠, 수직. 자, 수평. 수평이라면은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까요? 자, 그냥 이게 접지극이야, 접지극. 자, 이렇게 수평으로 해가지고 인하도선을 자,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 근데 여러분들 가급적이면은 뇌전류를 어찌해야 됩니까? 빠른 시간에 어찌해야 돼? 방출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 몇 개? 2개를 이렇게 수평 또는 수직으로 해서 자, 뇌전류 방출시킨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자, A형 접지극. 물론 이런 봉이 아니라 뭐예요? 이 판으로 되는 것들을 2개를 판으로 이렇게 연결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형태만 보세요. 수평 또는 뭐다? 수직. 그 다음에 여러분들 B형 접지극에는 여기 뭐라고 했나요? 환상도체 접지극인데, 자, 요 그림 봐보세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 이 건축물 아래쪽에다가 자, 이 빨간 색깔 보이죠? 환상으로 자, 접지극 시설해 놓은 얘를 뭐라고 한다? B형 접지극. 근데 기초 접지극은 제가 이야기했죠? 기초 접지극. 우리 보통 이런 거 있죠? 콘크리트 바닥이나 대지 밑에다가 설치한 이런 접지극 있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 기초 접지극 이렇게 배워서 합죠. 그래서 우리가 B형은 환상도체 접지극, 기초 접지극. A형은 수평 또는 뭐다? 수직 접지극.
우리는 피레시스템은 이런 접촉을 써줘야 된다. 왜? 뇌전류를 빨리 방출을 시켜야 된다. 뭐 그런 관점이야. 그 다음에 이제 그림 밑에서 한 가지만 더 봅시다. 접지극의 시설인데, 우리 여러분들 지금 이 앞전에 뭐 접지할 때 이야기했죠. 접지극은 지표상 얼마입니까? 75cm 이상 묻어라고 배웠어요. 왜? 얼면 안 돼. 동결 깊이를 감안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들어봤죠. 근데 여기도 똑같네. 접지의 시설은 지표면에서 0.75m 이상, 메타로 따지면 75m 이상, 센치로 따지면 0.75m 이상. 맛이 같죠, 지금? 자, 0.75m, 센치는 75cm. 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태가 지금 별로 안 좋다고. 그래도 지금 버티고,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좀 더 정신 차려서 다시 돌아올게요. 자, 그래서 앞으로 모든 접지극은, 자, 메타로 따지면 0.75m, 센치는 몇 센치다? 75cm 이상 묻어라. 동결 깊이 감안해라. 뭐 그 정도. 뭐 그 정도 보시면은, 이제 외부 피레시스템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내부도 물론 시스템이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뭐 할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이 영상 마무리합니다. 자, 예상 문제 73페이지로 갑시다. 73페이지. 자, 뭐 시험 문제가 몇 개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에 제가 그 내부 피레시스템 관련해서 문제를 한 4개 정도 넣어놨는데 제가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그 4개 정도는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고. 자, 1번부터 볼까요? 피레시스템을 적용하는 곳은 전기전자 설비가 설치된 건축물 구조물로서 낙뢰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것 또는 지표상 높이가 몇 메타 이상인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가 지지난 강의 때 자, 높이가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얼마입니까? 20m 이상인 것들은 자, 무조건 자, 뭐를 적용을 해야 된다? 피레시스템을 적용을 해야 된다. 물론 20m 미만이라도 낙뢰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걸 또 하긴 해야 되지만 높이만 놓고 보면 그런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2번 봅니다. 위험물의 제조소, 저장소 및 처리장에 설치하는 피레시스템은 어느 등급 이상을 적용하냐? 제가 지금 피레시스템 등급 이야기할 때 1, 2, 3, 4등급 이야기했지만 제가 특히 2등급 지금 위험물의 제조소, 저장소, 처리장이니까 어디예요? 제가 정유공장이나 거기다 써보세요. 정유공장이나 주유소. 그러니까 앞으로 길 가다가 주유소 보이면 아, 저기 2등급이네. 뭐 이렇게 좀 알고 계세요. 그래야지 훨씬 더 기억이 오래 가겠지. 3번 외부 피레 시스템에 해당되지 않는 거. 근데 뭐 외부 피레 시스템이면 여기죠. 수레부 시스템, 인하도선 시스템, 접지극 시스템 3가지죠. 자, 1번에 수레부 시스템, 2번에 인하도선 시스템, 4번에 접지극 시스템. 3번 틀렸죠. 접지 시스템이 아니라 접지극 시스템이야. 자, 외부 피레 시스템을 구성하는 수레부 시스템의 형식이 아닌 거. 딱 보면은 답이 바로 보이네요. 제가 수레부 시스템의 형식은 돌침이라 했죠. 이 구리를 갖다가 바늘처럼 어째요? 뾰족하게 가공해 놓은 게 뭐다? 돌침. 수평도체 2번에 보이죠? 건축물 옥상 난간에 자, 도체를 수평하게 설치하는 거. 3번째가 메시도체. 수평도체를 그물망으로 이렇게 설치해 놓은 것들이야. 접지도체가 답이 아니죠. 수레부 시스템의 배치 방법에 적합하지 않는 것. 자, 제가 수레부를 어디다가 배치할 거냐에 따라서 방법이 크게 3가지. 보호각법, 회전구체법, 그 다음에 메시법 이렇게 하겠죠. 자, 2번에 메시법, 3번에 보호각법, 4번에 회전구체법, 1번 환상도체법 이런 거는 없다. 자, 수레부 시스템의 배치 방법이 회전구체법일 때 거기다 체크를 해보시고, 피레 등급이 2등급이라면 회전구체 반경이 몇 메타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자, 회전구체 반경 뭐 그냥 이렇게 합시다. 숫자로 1, 2, 3, 4등급에서 제가 암기하실 때 어떻게 하겠어요? 2, 3, 4, 6 자, 20, 30, 60인데 얘만 얼마다? 45. 그럼 2등급이니까 자, 몇 메타? 30m. 지상으로부터 높이 60m를 초과하는 건축물 구조물에 측내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수레부 시스템은 최상부로부터 몇 프로 부분에 하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건축물에다가 회전구체를 갖다가 찍습니까? 사방에서 굴려볼 때 자, 가장 큰 반지름이 얼마다? 60m야. 그럼 예를 들어서 건축물의 높이가 60m를 초과해버리면은 반드시 건축물의 측면을
회전구체가 접촉을 하니까 그 부분에 낙뢰가 칠 수 있다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측내보를 위해서 수레부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건축물 높이, 자, 아까 몇 프로다? 최상부로부터 20% 부분에 한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수레부 시스템의 배치 방법이 메쉬법일 때, 자, 피레 시스템 등급이 2등급이라면 메쉬 치수가 얼마냐? 참, 이렇게 물어봤죠? 뭐, 메쉬 간격. 이거 아까 이렇게 외웠죠? 5, 10, 15, 20. 가로 곱하기 세로. 이런 문제들은 필기도 필기입니다만 실기를 좀 대비하고 계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2등급이니까 자, 10 곱하기 10이다. 자, 건축물 구조물과 분리되지 않은 피레시스템의 경우 병렬 인하도선의 최대 간격은 피레시스템의 등급이 2등급에서 몇 메타냐? 아까 인하도선 간격. 자, 이것도 저 뭐 쉽게 했죠, 아까. 10, 15, 20. 자, 아무튼 등급이 올라갈수록 자, 간격 좁아지고 메쉬 간격도 좁아지고 회전구체 반경 작아지고 좀 그렇게 정리를 하세요. 자, 2등급이니까 똑같이 자, 10m. 10번. 수레부 시스템과 접지극 시스템 사이에 정기적 연속성이 형성되도록 시설이 하고 자연적 구성 부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기적 연속성이 보장돼야 된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철근을 자, 자연적 구성 부재의 인하도선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전체 길의 전기장 값은 몇 오미아가 돼야 되냐 이렇게 물어봤죠. 아까 우리가 저쪽에서 이야기했죠. 이 건축물의 이 철근 철골을 인하도선 대용으로 쓰려면 정기적인 연속성이 있게끔 자, 저항 값이 얼마 이하가 되게 0.25 이하가 되게. 자, 인하도선으로 구리 사용할 경우에 최소 단면적 무조건 50스퀘어 이상이다. 인하도선의 접속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거. 자, 1번 용접할 수 있다겠죠. 그 다음에 용접, 압착, 봉합, 나사조임 뭐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4번에 동여매기가 좀 애매하고 13번에 보면은 뇌전류를 대지로 방류하기 위한 접지 시스템에 해당되지 않는 거. 우리들 접지극이면 아까 A형, B형. A형이면은 수직 수평 접지극. 그 다음 B형이면 환상도체. 또 뭐 있었어요? 기초 접지극. 딱 봐보니까 답이 돌침 접지극 이런 건 없죠. 2번에 수직 접지극, 3번에 환상도체 접지극, 4번에 기초 접지극. 자, 접지극은 지표면에서 몇 메타 이상의 깊이에 매설해야 되냐? 자, 메타면은 0.75m, 센치면은 75cm. 여러분들 지금 15, 16, 17, 18번이 내부 피레시스템에 관련되는 예상 문제 4개 정도를 뽑아놨는데 그냥 참고로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그 마지막 19번 있죠. 얘가 올해 3월 달에 나왔던 기사 시험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피레시스템을 지금 3편째 찍고 있는데 문제는 이거 나왔네. 돌침, 수평도체, 메쉬도체의 요소 중 한 가지 또는 이를 조합한 형식으로 시설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 돌침이다. 뾰족하게 뇌 받는 부분 아니야. 그 다음에 아까 수평도체, 메쉬도체 다 무슨 시스템이에요? 수레부지, 수레부. 그래서 답을 2번. 그래서 지금 우리는 19번 나와서 19번. 이번 실기도 여기에 관련되는 문제. 우린 근데 지금 내용을 좀 더 많이 했죠. 그러니까 자세하게는 제가 못 해드리지만 전반적으로 피레시스템이 이런 식으로 자, 구성이 되고 있다. 흐름만 조금 파악해서 2차 대비를 해보시라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합시다. 자, 외부 피레시스템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 제가 내부는 생략한다 하겠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1장 총칙이 지금 이제 끝나요. 그러면 이제 2장에 저압 전기 설비 들어가서 TNTT, IT 개통접지 구성에 대해서 또 설명을 제가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정도 참고하시고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활기차게 수업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